8시 20분쯤인데요. 1시간 만에 큰 불길은 잡혔지만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특히 대피 과정에서 추락한 2명은 중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명은 경상을 입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소방당국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죠.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401호, 404호에서 발생한 걸로 추정하고 있으며 향후 정밀 감식을 통하여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번 불은 방화로 파악됐죠?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번 불을 방화로 판단하고 방화 용의자를 추적해 왔는데요. 이 불이 난 아파트 4층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방화 용의자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 방화 용의자는 농약 살포기로 추정되는 도구로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이 아파트에 불을 내기 전 1.4km 정도 떨어진 다른 빌라에도 불을 내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한 용의자는 지난해까지 불이 난 아파트 4층 미층인 3층에 살면서 이 4층 주민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쌍방폭행으로 경찰 신고도 접수됐지만 이후 처벌 불원서를 내면서 사건은 종결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용의자의 주거지에선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유서가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유서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KBS 뉴스 민정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번째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법정 촬영이 허가돼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공민경 기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계속 진행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2차 공판은 오후 12시쯤부터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공판은 잠시 뒤인 오후 2시 15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계엄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군 지휘관들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던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영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다시 증인으로 나섰는데요. 오전 공판에서는 계엄 당시 상관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조 단장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들었다는 지시의 신빙성을 공격하면서 계엄 때 군 병력이 투입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한편 첫 공판에서 93분 동안 발언했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윤 전 대통령은 오전 공판에서는 직접 나서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게 직접 명령을 받지 않았던 현장 지휘관부터 증인으로 채택한 것과 검찰 측 증거 능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재판부는 오늘 반대 신문을 마친 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양측 의견을 듣고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첫 공판 때와 달리 오늘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정 촬영이 허가됐고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은 오전 9시 45분쯤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 때는 재판 시작 10분 전부터 법정에 입장해 있었지만 오늘은 재판 시작 3분 전에서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착용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전까지 방청객석 쪽은 보지 않은 채 정면을 응시했고 재판부에게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법정 촬영은 재판 전까지만 허가되고 생중계도 불허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이 시작되면서 촬영 관련 취재진은 법정에서 퇴장했습니다. 한편 법원이 첫 공판에 이어 오늘도 윤 전 대통령에게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락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미국발 관세 문제를 논의할 한미양국 간 고위급 통상협의가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양국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 대표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장에 직접 나올 가능성에도 대비 중입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한미 양국의 첫 정식 협의가 한국 시각 24일 밤 9시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이른바 2+2 형식으로 양국 재무국 통상장관이 참석합니다. 우리 정부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 미국 대표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나섭니다. 협의 후 양국 통상장관이 개별 협상을 이어갑니다. 이달 8일 한미 정상관 통화 후 미국이 먼저 요청해 협의가 성사됐습니다. 양국 협의 일정은 오늘 오전 한덕수 대행이 직접 공개했습니다. 지난주 일본에 이어 이번 주 우리나라와 협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미국도 우리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미국 무역 적자 문제와 조선, 또 LNG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협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 대행은 어제 외신 인터뷰에서 미국산 항공기 구매와 비관세 장벽 문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미국 측이 주한미군 방위비 재협상을 거론할지도 관건입니다. 한미 상호 간의 관심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장에 등장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일 고위급 협상장에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은 대일 무역 적자와 주일미군 방위비 문제를 꺼내며 압박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SNS에서 짧은 영상, 이른바 쇼폼 형식을 통해 다이어트, 탈모 예방 등의 효과를 부풀린 식품, 화장품 부당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소비자 관심 문구를 중심으로 쇼폼 광고 대상인 식품과 화장품 325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 광고 사례를 모두 220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거나 세포재생, 탈모 방지 등 의약품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도 초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6도, 전주 27도 등 대부분 지역 25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최대 120mm 이상, 남해안에 최대 80mm 이상으로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지금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대기질도 좋습니다. 오후에도 대부분 지역이 맑겠고 제주도는 밤 늦게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춘천과 대전이 26도, 광주와 대구 25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 비는 내일 저녁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